주영인 선생님 함께 하는데요. 네, 우리 주영인 선생님은 우리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입니다. 예, 이런 분들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있는 건 참 감사한 얘기죠. 예, 오늘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우리 주영인 선생님하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은 카메라도 좀 열어주시고요. 네. 네, 유진이 어머니 들어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자, 창문 좀, 비도 좀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주영인 선생님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자, 박수 주세요. 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주영이 강사입니다. 오늘 어디 갔다 오셨나요? 저는 저희 딸내미들하고 저희 신랑이랑 물놀이 갔다가 좀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가 또 물놀이를 갔다 왔다고? 자기주도학습을 어디 물놀이를 갔다 왔다고? 네네. 저기 저 광명에 있는 물놀이장에 네, 그렇지, 오늘 같은 날에 네, 갈만하지. 맞아요. 아주 뜨겁고 아주 시원하게 물놀이 하고 왔어요. 제가 더 신났던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오늘 주제가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모 행동 지침입니다. 제가 오늘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주제가 동기부여를 돕는 핵심, 자율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좀 좋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퀴즈 드립니다. 자율성은 무조건 자녀의 말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너무 쉬울까요? 네. 정답은 뭘까요? 네, X지요. 네, 맞습니다. 이 원하는 목표 안에서 부모가 여러 가지 선택권을 쥐어주고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의 목표가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요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자녀가 그 선택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 또한 또 높아지고. 영희쌤 잠깐만 다시 마이크 좀 키세요. 네. 네. 네, 얘기하세요. 됐습니다. 네, 사람은 좀 본성적으로 스스로 잠깐만요. 다시. 네, 제가 이거 다른 분들이 소리가 좀 들어와서 다시 켜고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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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은 사람이니까 본성적으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율성을 좀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뒤집기 하죠. 그리고 태어나서 기고 앉고 서고 걷습니다. 그때 부모님들 뭐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아이고 잘한다. 네, 그렇게 하고 옆에서 칭찬하고 지켜보셨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눈에 성에 차지 않는 행동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의 간섭이 들어가게 되죠. 심기를 건드릴 만한 행동들을 보고. 저희 둘째가 이제 4살인데 좀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양말 신는다고 30분 밥 퍼먹는데 흘리는 게 절반이 넘고, 그리고 끼니 때마다 이상하게 물을 쏟아요. 그래서 12번도 물을 쏟고, 지금은 또 화장실에 변기 앉아서 휴지를 이렇게 공처럼 뭉쳐서 막 찢어놓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 자율성을 점점 더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혼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통제를 받게 되면 네, 이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되면 스스로 하는 게 좋지 않은 건가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심하면 주변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제가 좀 지난 이야기를 했을까 싶지만 이게 자율성이라는 것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볼까요? 저희 첫째가 7살인데요. 지난달부터 두발 자전거를 탑니다. 잘 안 되고 넘어지고 막 징징대고 짜증나요.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 앞에서 막 울기도 하고요. 20인치 자전거를 까치발을 해야 이제 닿는데 요걸 이제 연습하기에는 좀 무겁죠. 낑낑대면서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3시간을 탑니다. 근데 결국에는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냈을 때 자녀들은 정말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온몸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동기부여는 이 자율성이라는 기반이 있는 상황에서 좀 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이 이제 목표 설정,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런 자신감이 합쳐지면 비로소 시작하게 되죠. 실행을 하게 됩니다. 목표만 있어서는 동기부여가 되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네. 이 한 육아 심리 전문가가 이렇게 지금 화면 보이시죠? 아이가 게으르다는 생각은 아이들에 대한 오해 중에서 가장 흔하고 해로운 것이다. 네, 아이들은 게으른 게 아니라 용기가 없고 좀 불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좀 예를 들어볼까요? 수학 시험을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어요. 나름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시험 성적이 안 좋게 나온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이 좀 반복이 되거나 그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 타격이 좀 세게 온 겁니다. 그런 경험들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좀 머뭇머뭇하게 되는데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 눈에는 게을러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이 문제인데요. 그런 일들을 두고 좀 노력을 기피를 하게 되고 좀 꾸물꾸물거리고 그렇게 부모 눈에 더 게을러 보이고 이 사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접근이 좀 쉬워집니다. 그 다음이 자신감인데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좌절했고 실패를 했던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혹시 자녀가 엄마 뭐 수학 공부? 그딴 거 해서 뭐예요?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그리고 아니면 뭐 영어 공부. 나 외국 나가서 살 것도 아닌데 영어 공부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띠꺼운 말투로 막 정색을 하면서 엄마한테 반항하는 것처럼 대들면서 말한 적이 있으셨던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수학 때문에, 영어 때문에 좌절한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해보니까 안 되네? 안 되는데? 그럼 나는 아무리 해도 좀 안 되는 것 같아라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좀 내린 거죠. 그게 아니고 뭐 친구, 선생님, 학교나 학원 뭐 이런 게 싫다고 하면 그 속에서 좌절의 원인들이 좀 있는 겁니다. 이때 뭐 하셔야 될까요? 네, 이때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관찰을 하시고요. 우리는 좀 부모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 딸, 우리 민설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랐어. 미안해. 이렇게 좀 말을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네, 자식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전 자존심이 세가지고 저희 신랑한테도 이런 말 못하고 살았거든요. 네, 이제는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하게 되죠. 이곳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사리가 나오고도 남으셨을 겁니다. 정말 많이 변하고 계실 거로 제가 아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강점을 찾아서 언급하고 또 칭찬하기인데요. 영어가 어려워? 야, 수학을 잘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리고 영어 어렵다 해도 영어 듣기 점수는 좀 올랐던데? 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 아들, 역시 과학 탐구 보고서 하나만큼은, 이야, 진짜 잘 쓰는구나. 이게 수학을 어렵다고? 너 언어 영역 진짜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좀, 수학을 어려워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려면 개념의 원리를 좀 잘 알아야 되고 어떻고 이런 구구절절의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이런 본인들의 강점을 언급해주고 용기를 좀 북돋아주는 이런 말들이 수학이 힘들었던 애들한테 영어를 좀 어려워하고 자신감이 없어하는 친구들에게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되어줄 겁니다. 정리를 한번 좀 해보면요. 이렇게 좌절한 이유를 찾아서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강점 찾아서 칭찬하면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변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감이 장착이 탁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가 보기에 게을러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지속할 이유가 이제 사라져 가는 거죠. 네.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학창 시절에 딱 앉아가지고 공부하려고 딱 앉았는데 마음 접고 앉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딱 문 열어와가지고 공부 안 하니? 이 말 딱 들으면 이제 책을 바로 접게 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공부해라는 말 자체가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누가 시킨 게 되나요? 엄마 아빠가 시킨 걸로 바꾸어 버리게 되는 그 순간의 언어죠. 그게 반발심이 생겨서 하기 싫어지는 건데 오늘의 주인,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 아이들은 스스로 열정 그리고 책임을 다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좀 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좀 조급한 마음이 내심 생기잖아요. 네, 다른 애들 막 보면 막 앞서 나가는 애들 막 보면 막 나도 너무 막 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마음들이 너무 앞서가서 아이들의 주도권 그리고 자율성마저 좀 빼앗아 버리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애 너무 질질 끌려가면서 지금 공부하고 억지로 하고 있어요. 꾸역꾸역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책임감 없이 공부하는 건 언제라도 손을 놓는 것이 공부에 손 놓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되려 아직까지 공부에 억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네, 이미 여러 번 시켜 보셨을 거예요. 마음처럼 되시던가요? 네.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도 안 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했는데 얘네 사춘기 아니야? 왜 이러지? 갑자기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해보고 웬만하면 이런 어려움이랑 갈등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춘기 탓으로 좀 밀어버리지는 않는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자판에 좀 손을 올려주시고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도성을 키우고, 그리고 자율성을 자녀에게 돌려주는 우리 부모의 대화. 어떤 식으로 이 말투를 좀 바꿔보면 좋을지요? 자, 첫 번째, 공부해야지.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문 열고, 공부 안 하니? 이 말보다는 좀 다른 표현 어떤 식으로 있을지 한번 부모님들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주도권을 자녀에게 가지도록 하는 말투 한번 연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게임 좀 그만해. 아직도 게임하니? 요 잔소리 자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숙제해라. 시험 공부해야지. 시험 공부 지금 시험 코앞인데 지금 아직도 뭐 하는 네, 요런 이야기들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자, 우리 채팅창 한번 볼까요? 네, 공부해야지. 시작해 볼까? 교수님께서 적어주셨네요. 또 다른 부모님도 한번 편하게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한번 편하게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은 이겼니? 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자, 힌트는 주도권을 좀 자녀에게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대화 방법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언제까지 게임 하겠니? 역시 교수님 좋습니다. 또 다른 부모님들 혹시 있으실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제가 힌트 첫 번째는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야지. 네. 몇 분 정도? 우리 딸 몇 시간 정도 공부할 건지 엄마한테 말해주겠니? 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정한 시간을 물어보시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쉽죠, 이제. 한번 시작했으니까. 물고가 트였습니다. 게임 좀 그만해. 아직도 게임하니? 요거 어떻게 될까요? 네. 몇 시까지 게임할 거니? 너가 결정해라. 엄마가 간섭은 안 할게. 네. 너무 내 주도권이 딱 주어지는 그런 말투죠. 네, 좋아요. 그럼 숙제 어떻게 될까요? 숙제해라. 네. 숙제 언제 할 건지 정해서 알려줘. 네. 시험 공부 안 하니? 이거는 시험 공부 언제 시작할 건지 정해서 말해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네, 잘 하십니다. 부모님도, 역시 교수님 너무 잘하시네. 네. 좋습니다. 자, 이 두 번째가 이제 규칙적인 셀공의 힘인데요. 제 주제로 정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공부를 잘하려면 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네,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 네, 그럼 여기서 질문 또 나갑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배우는 공부는 본래 공부를 잘 하기 위한 공부다. 네, 저는 어려운 문제는 잘 내지 않습니다. 네,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니죠. 자, 공부는 본래 학원, 요즘 워낙 조기 교육이 좀 성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학교와 이 공교육, 학교, 학원 이 역할이 조금 뒤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본래 취지는 어떤가요? 네, 공부를 잘하려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먼저 알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좀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스스로 엉덩이 좀 이렇게 붙이고 앉아서 머릿속에 내가 이해해서 집어넣고 정리하고 그런 시간들이 진짜 성적을 올리는 절호의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배운 내용 요 가져와가지고 교과서, 문제집 이런 거 가져와서 정리도 하고 풀어보고
예. 요 시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저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 SPL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공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네, 셀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셀공의 힘입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의 퀴즈 드립니다. 셀공은 학교와 학원 수업을 전부 포함한다. 뭘까요? 정답. 네, 정답은 X입니다. 셀공은요, 학교와 학원 수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제, 온라인 강의, 뭐 과외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제외한 시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어느 정도 셀공을 하면 좀 적당한 시간일까요? 네. 부모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셀공, 스스로 하는 공부는 요 정도 하면 좀 매일매일 했을 때 좀 적당할 것 같다 하는 시간 혹시 있으시면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0분? 1시간? 네. 이게 사실 뭐 외고나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뭐 2시간 45분, 뭐 3시간 32분, 뭐 이렇게 뭐 평균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정답은 없겠죠. 제 생각에는 언제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좌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셀공을 시작해보지 못한 초등학생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저희 SPL이 벌써 진짜 20기를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L 프로그램에서도 셀공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셀공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매 기수 때마다 나옵니다. 혼자서 스스로 계획해서 공부해본 경험이 전무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좀 셀공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시작하고 엉덩이 힘이 좀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그 공부량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좀 느끼는 점은 매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셀공하는 아이들이 그닥 많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셀공을 좀 시작하면 되게 많이 변화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눈치 빠른 부모님들의 눈치채셨을 겁니다. 셀공을 매일 꾸준하게 지속하는 이 소수의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학생들하고 매일 셀공 체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부 파일입니다만은 여기서 살짝 한번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 이 저희가 교육하는 이 바인더를 가지고 하는데요. 왼쪽 위에 이 친구는 셀공 20분이죠. 자, 오른쪽에는 자세히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플래너는 요즘에 시중에 워낙 스터디 바인더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서 어떤 거를 쓰던지 무관합니다만 아이들에게 맞는 바인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저희는 일단 수업의 교재로는 이 바인더가 들어가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셀공 40분,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 이제 셀공 1시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1시간 30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계획해서 실행하는 이런 과목들에 대한 수업, 그리고 책 읽기나 이런 뭐 영어 듣기, 이런 과학 문제 풀기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다 계획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네, 여기 셀공 2시간 매일매일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예비 중학교 1학년 친구, 저희 수업 들었던 친구의 바인더인데요. 월간 피드백하고, 월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네, 이렇게 주간 계획을 하면서 이 바인더 안에 계속 기록을 하는 겁니다. 6학년, 네, 6학년, 그리고 중학교의 예습하는 부분도 이 바인더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목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페이지들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살짝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셀공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하는 공부에 자신감하고 좀 재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함께하는 멘토들, 그리고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프로그램 안에서의 결속력들도 좀 대단합니다. 현재 여러분들 자녀들의 대략적인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나요? 네, 가정들의 상황과 환경이 조금 다 다릅니다만은, 네, 학기 중에 학교 갔다가 급식 먹고 또 오후에 방과후 교실 수업하고 그리고 학원 갔다 오게 되죠. 오후에 저녁에 집에 오면은 저녁 먹고 이제 쉽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미디어 매체들을 좀 보게 되죠. TV나 게임하거나 휴대폰 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하다가 피곤하니까 이제 잡니다. 방학 때는 어떻죠? 네, 이 루틴에서 학교 수업이 좀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셀공을 하는 자녀들이 갈수록 적어지는 것이 좀 현실입니다. 공부는 웬걸, 예,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조차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막 이미 못한다고 이제 공부 포기하는 애 마냥 이렇게 손 놓아버린 친구들도 있어서 좀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집 안에서 하루에 얼마나 셀공을 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반드시 최소한 학생으로서 이수해야 될 셀공이라는 것의 시간은 짧더라도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가 공부력을 키우는 작은 성공인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 성공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노력들의 합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네, 우리 자녀들한테는요, 성공하는 하루, 요거라는 건 이제 꾸준하고 작은 꾸준함, 그리고 작은 노력들만 있으면 좀 가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 열심히 해, 이 말 들으면 좀 어떠세요? 우리 어른들 일하실 때. 네. 공부 좀 열심히 해, 이 말은 듣는 순간부터 좀 피곤해집니다. 열심히라는 이런 말이 무한정이라는 말이랑 비슷한 뉘앙스로 좀 쓰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노력이라는 표현이 조금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노력을 했다면 그게 성공의 시작이고, 그리고 오늘 성공한 겁니다. 우리 욕심 부리기보다는 오늘 딱 한 걸음만 더 해보자 라고 응원을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좀 한결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자신감에 좀 결여되어 있는 상황의 자녀가 있다면 어제보다 나아진 점을 좀 기록하는 성장 노트를 좀 작성하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굳이 매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주간 피드백에서 주간 피드백을 할 때 저희가 주 1회씩 이걸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 1회만으로도 변화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루어낸 작은 성공, 노력, 이렇게 개선 사항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쓰는 게 좋습니다. 쓰는 거, 이왕 쓸 때 쓰는 근육도 키울 겸요. 네, 이렇게 성장 노트를 좀 꾸준하게 쓰면 자녀들도 부모들도 마음이 한결 좀 가벼워지시고 쓰면서 소통을 하게 되고 또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정말 많이 개선이 되실 겁니다. 좀 하다 보면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해보다 보면 정말 좀 힘도 빠져요. 그 힘 빠지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도전이 필요한 순간들이 계속 오죠. 그럴 때는 우리가 위인전 이런 거 좀 내밀기보다는 부모님들의 어렸을 때 실패했던 스토리, 그런 것들. 그리고 좀 도전해서 결국에는 이겨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이런 작은 스토리들을 들려주시는 편이 좀 더 자녀들한테는 와닿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희에는 그 도전조차 힘들어요, 선생님. 당장의 성공의 목표조차 없는 우리 자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잘하려면 반드시 목표 있어야 돼.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잘 알아들을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목표가 생길 때까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없다고 대신에 나태해지고 자신을 놓아버리는 그런 삶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없지만 매일 할 일을 해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꿈이 없어도 숙제를 빠뜨리면 안 되는 거고 셀공을 빠뜨리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의 자녀들에게는 공부를 잘하려면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 이걸 좀 내려놓으시고 목표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야. 오늘 하루 작게 작게 성공을 하다 보면 이제 목표가
차츰 생기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실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겠죠. 사실 대부분의 어른 사람들조차 목표를 100%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뭐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도 못다 이룬 꿈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표현하지는 않지만 가슴 속에 좀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작은 목표들. 그런 것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애들은 크고 있을 거고, 그 친구들에게는 오늘 성실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우리 응원해 주시고 용기를 심어 주시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나중에 막 야심차게 제대로 성과 내겠다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밀어두고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밀어두고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낙숫물이 대도를 뚫습니다. 그죠? 네, 매일매일의 작은 이런 셀공과 성공들. 이번 시험에 95점 받을 거라면서 그게 목표라면서 숙제 그렇게 해서 되겠니? 이런 말보다는 엄마는 점수 100점보다는 오늘 과제 잘하고 오늘 수업 잘하고 오늘 수업에 집중하는 너의 모습이 엄마 눈에 더 예뻐 보이고 더 훌륭해 보여 라는 표현이 좀 더 아이들의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자녀가 스스로 나도 이제 진짜 공부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공부가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는 그 순간이겠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자녀들이 꿈을 붙잡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나요? 수단화하게 되는 겁니다. 네. 시간을 그때 이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뭐 이렇게 우리 하는 뭐 자투리 시간, 여유 계획 시간 그리고 피드백하고 바인더 이렇게 열심히 쓰면서 어려워도 좀 참고 이겨내죠. 좀 불편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좀 자기만의 노하우도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나요? 좀 겁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긴장이 좀 됩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실망도 하고 나름 또 좌절도 하게 되죠. 그런 감정들을 아이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면서 또 그걸 이겨내야지만 자기 주도성이 몸에 익혀지게 되고 그게 몸에 지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 조절하는 학습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또 문제집 풀어놓고 참고서 뭐 이런 거 이제 문제집 푼다고 이렇게 되는 능력은 아니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래 했죠. 교수님과 함께 아주 10년이 넘도록.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 많이 실패도 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히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일단 부모님, 자녀 이 두 분의 믿음이 좀 생겨야 됩니다. 네. 자녀를 믿고 자녀가 한 선택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을 해주시고 이 말이 쉽죠. 제가 말이 쉽습니다.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짜증내고 부모님도 열불 터집니다. 그래도 정서적으로 마음을 좀 이렇게 도닥여주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조금 돌아오더라도 방향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기후제 지내려면 반드시 기후제를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꼭 비가 옵니다. 예. 이유가 왜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비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지내기 때문이라고 하죠.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시면 아이가 잘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네, 잘하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격려하고 계속 칭찬하시고 계속 인내하시고 오늘 식당에서 우리 애들 밥 먹는데 그렇게 말을 쉬지 않고 해서 얘들아 이제 좀 조용히 해주겠니? 말이 안 들어요. 네, 그래도 격려하고 칭찬. 그래 그 정도면 조금만 더 줄여보자. 네, 공부가 즐거운 아이들은 인생도 또 즐거울 겁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또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지잖아요. 이런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이런 빨리 변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평생 공부를 해 나가야 될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평생 해가야 될 공부를 해야 될 시대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빼고 그걸 빼고 평생 공부를 해 나간다? 이건 진짜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즐겁게 공부하는 이런 밑거름을 잘 다져 놓으면요. 스스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 만족스러운 인생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평생 경쟁력이죠. 좀 더 가깝게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마음 먹고 박차를 가해서 이제 공부에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시기 있죠. 그때 제대로 빛을 발할 겁니다.
네, 부모님들도 자기주도 학습이 너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용기를 내셔서 예,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수님하고 저희도 계속 돕겠습니다. 제 딸도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는데요. 예, 저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전부가 이제 엄마, 아빠라고 여기는 이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좀 생각하면서 삽니다. 네, 어떻게 보면 6, 7년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의 역할이 좀 필요한 시기죠, 지금이. 네, 그래서 부모에겐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좀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가 부모라서 아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네, 잘하고 싶어서 또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잘하지 못하고 싶은 아이들이 누구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직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예, 부모를 세상의 전부로 여기고 사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좀 더 이 시기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스스로에게 우리 부모님들도 잘했다고 좀 칭찬해 주시고요. 부모 자신감도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짧은 시간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함께 나눠줘서 감사한데 그래도 우리 조금 피드백을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네, 늘 이렇게 뭔가를 들을 땐 피드백이 정리가 좀 되면 좀 효과가 좀 높죠. 그죠? 예. 들으시면서 어떤 게 좀 기억나셨는지 기억나는 것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서진이 엄마부터. 네. 자, 들으시면서 뭐가 기억났어요? 우리 주영희 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난 거 우리 한 가지씩만 얘기하기. 저 비디오 안 여신 분들 비디오 좀 열어주시고요. 네, 조금 한 마디씩만. 네, 서진이 엄마부터. 자율성. 아이들이 무슨 그 얘기를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합니까? 자율성, 그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그죠? 네, 우리 기다려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 노대현 아버님 들어오셨네요. 중학생 아버님이신가 봐요. 네, 오늘 들으시면서 뭐가 기억나셨어요? 한 가지만. 네, 작은 시간이라도 셀공을 하자. 맞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성적보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게 셀공이다. 그죠? 좋습니다. 우리 지돌이 엄마.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그죠? 아이들한테. 잘하고 계세요, 우리.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제가 이제 아이가 그런데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알지만 참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저는 아이한테 자율성을 주면서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거를 이끌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반성하게 됐어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는 좀. 그 자율이라는 거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안 다니거든요. 너무 네. 싫어해가지고.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막 아이들한테 협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너희가 스스로 안 하면 나는 학원을 보내겠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건데 아이들한테 자율이 아닌 오히려 더 반발심만 더 준다는 거를 오늘 그러네요. 애들이 벌써 지금 중3 고1인데 머리가 다 컸어요. 어쩜 좋아. 네. 앞으로 그렇게 협박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네. 노윤서 어머니. 네. 자, 뭐가 기억나시는지 한 마디씩만. 마이크 여시고. 네. 잘할 때까지 칭찬하고 이제 격려하라는 부분에 그래서 그게 참 힘들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한번 더 노력해 보려고요. 네. 힘든 일은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예린이 엄마 김태영 사장님. 네. 자, 뭐가 기억나세요? 한 마디씩. 저는 자율성을 줬는데 이 자율성이 아이가 조금 약간 어느 정도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원하는 거예요. 한태기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줘도 네가 알아서 해라 했더니 애가 오히려 그 가이드라인을 물어보세요.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는데 그래서 지금 어제 그 얘기가 터져가지고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유진이 어머니, 자, 우리 임정인 사장님, 네, 네. 저는 딱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째, 네, 첫 번째는 작은 노력. 작은 그러니까, 노력. 네, 저도 이제 뭐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잘 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또 아는 거랑 실천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얼마큼 열심히 하는지 정말 그 주영이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무한대의 노력을 원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노력이라는 거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고요. 그래요. 네. 두 그다음, 번째는 이제 기우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딱 질문하셨을 때, 기우제 왜 비 오지? 순간, 될 때까지 비가 올 네.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오는구나. 네. 오늘 영희 씨가 너무 빡세게 얘기했네. 네, 비올 네, 때까지. 그래서 될 때까지 해야겠다. 네. 포기하지 애들을 아주 잡겠어요. 네, 비올 때까지. 네. 우리 저 네네. 이정희님, 네, 마이크 여시고.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시켜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그죠? 하고 맞아요. 아까 전에 다른 분 말씀하신 대로 자꾸 안 하면 학원 보낼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하고 있고 학원을 가는 건 핍박으로. 네, 좋아요. 그러고 우리 네. 네, 황도현 사장님. 어디 운전 중이신 거구나. 잠깐 주차했습니다. 네. 들으셨어요? 그래서? 운전 중이시라. 네. 들으면서 왔습니다. 네. 네, 들었고요. 남는 기억나는 거는 인내하라. 네. 아니 그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빡센 것만 들으셨어? 그리고 기우제를 매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을 더 기우제를 드려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집은 비가 왔는데 아버지가 바빠서 모르셨던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운전 조심하시고. 인정합니다. 네. 예. 이연아님, 네, 초3, 초6 어머니시네. 네, 자 마이크 여시고 뭐가 들리셨어요? 네, 사실 저 적고 있었었는데 네. 약간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거랑 사실 중복되는데요. 그러나 가장 괜찮아요.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기우제였습니다. 기우제. 저도 네네네 그때까지 그런데 이제 잔소리가 되지 않게 잘 기다려야겠지요. 그리고 네. 아까 제가 잠깐 그 사정상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었는데 네. 나가기 전에 아이들이랑 뭔가 한 가지 치우기로 약속했었거든요. 네. 아이들이. 근데 똑같더라고요. 네. 배운 것대로. 제가 아까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쨌든 그 주영희 강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이들의 자율성 꺼졌어. 인터넷 상태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죠? 죄송합니다. 지금 네. 전화가 와서 잠시 그래요. 몇 시까지 뭐 게임 할 거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해주셨었는데 제가 그거를 적용해서 근데 이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었는데 곱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금이라고 하면서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작은 적용에 또 아이들이 격려해 주듯이 반응해 줘서 너무 기분 좋았고 앞으로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언어를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하고 조금 남은 시간 함께 나눌 얘기는 조금 이제 우리 영희 쌤이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잘 들었고요. 전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 저를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실 뭐 자녀 교육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업의 컨설팅을 오랫동안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고 또 인재를 양성하고 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방학 때만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왜 안 합니까? 제가 시간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저는 방학 때만이라도 좋은 경험을 시켜주는 것.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좀 길게 보면요. 사실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해야 될 시기라죠.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는 관점은요.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뭐 언제가 중요해요보다 저는 조금 더 멀리 대학교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대학교를 졸업해서가 더 중요한 거 아세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취업하고 나서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몸값이 올라가야 되고요. 가면 갈수록 가치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의 관점을 여러분들의 연령보다 더 길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경험과 습관이 이 아이들의 20대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사실 제가 이거를 우리 영희쌤하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이냐?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지금 이거 매번 방학 때보다 했으니까. 그러면 왜 이걸 계속하냐면 효과가 나중에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사실 돈도 안 되지만 왜 안 할 수가 없냐면 이걸 해놨더니요. 진짜 5년 뒤, 6년 뒤에 효과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근데 그게 물론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누구냐면 부모님들의 용기와 결단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 고등학생들과 청년들 대상의 그 특강을 좀 할 거예요. 예. 뭐 여러분들 오셔도 되고요. 주변에 고등학생 청년들 대상이면 어때요? 부모가 사실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행복한 거예요. 뭐예요? 할 게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그래도 맛있는 거 사주고 칭찬하고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은 유진이가 엄마 얘기 듣잖아요. 좀만 지나가 봐요. 돈도 안 통해요. 그때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예, 그때는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예. 되게 웃긴 거는 이제 고등학생 부모와 청년들 부모를 함께 두고 있죠. 저는 그렇게 해요. 왠지 아세요? 이건 안타까운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고등학교와 20대 대학생들의 수준은 같습니다. 왜 수준이 같은 줄 아세요? 부모님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한 번도 결정해보지 않았어요. 본인이 한 번도 책임져 보지 않았는데 대학을 들어갔어요. 놀랍지 않아요? 어저께 우리 그저께인가 지난주 주일날 교회 제가 나갔는데 그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군대를 간대요. 근데 걔가 20살인데 야구를 하다가 아마 좀 잘 안 풀렸는지 이제 군대를 해병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얘가 이제 외아들인데 제가 농담으로 너 혼자 가지? 너 여자친구랑 같이 가니? 왜냐면 제 아들은 그 해군을 갔는데 지 여자친구랑 같이 기내를 갔어요. 예. 근데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설마 너 혼자 가지? 엄마 안 가지?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제가 가야죠. 엄마 어딜 가요? 그랬더니 포항에 간다는 거예요. 얘가 해병대 들어가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가는 건 좋은데 당일날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2박 3일 있다 올 거래요. 무슨 생각이죠? 지금 군의 논산 훈련소나 포항 훈련소 앞에요. 민박이 그렇게 잘 돼요. 부모들이 안 가요. 거기 있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그죠? 무슨 뭐 사식 넣어줄 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이 나이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20대가 됐을 때 반드시 20대 때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30대가 되면 30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걸 못한 부모들이 대한민국 40대 솔로 백수 하나 더 할까요? 집밥 처먹고 다니는 애들이 대한민국 15만 명이에요. 15만 명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그 부모가 70대예요. 70대 부모가 뭐 하고 있냐고요? 야, 그 회사 갈 거면 가지 마. 차라리 내가 그냥 먹여줄게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솔로? 왜 백수? 그게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키우냐, 대학을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30대 어디 있을 거냐가 지금부터 결정난다는 거예요. 하나만 여쭤볼까요? 지금 우리가 인구가 많이 줄죠. 지금 거의 0.8명 이하 이 정도면요. 한 10년 안에 부산이란 도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여쭤볼까요? 네. 한번 마이크 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 인구가 줄죠? 누가 얘기해 주실래요? 유진이 엄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를 안 낳는 건데. 일단 결혼을 안 해요. 그렇죠. 결혼을 안 하니까 자녀를 안 낳게 되고. 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요, 일단. 네. 우리 그냥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는 건 둘째죠. 결혼을 안 해요. 네.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안 하는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경제적인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 대가예요. 보편적 기준. 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어. 너 왜 결혼을 안 하니? 그랬더니 연애를 안 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우리 예린이 엄마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책임지기 싫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연애를 하는데 뭘 책임져? 아니 연애 부분에 있어서도 그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으니 연애까지도 쉽지 않았던.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고백을 안 해요. 자, 그럼 고백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이연아 어머니, 청년들이 사랑은 하는데 왜 고백을 안 해요? 거절당할까 봐요. 맞아요,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인구가 주는 이유는 경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자격지심이에요. 저희 회사가 지금 우리 교육 운영하는 현재 채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일에 올렸더니 이력서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되게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럼 이력서를 썼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면접을 와야 되잖아요. 그럼 면접을 안 와요. 아니 면접을 오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 연락 두절. 면접을 안 와요. 참 희한하죠. 아니 일자리가 없는데 내가 나중에 전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세요? 나 여기 우리 스타트 경영 캠퍼스인데 어저께 면접을 오기로 하지 않았어요? 왜 안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떨어질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예 면접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죠? 사실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떤 강박관념에 있냐면 OX예요. 아까 우리 영희쌤이 열심히 추진했죠. 그죠? 공부를 하면 잘하거나 인서울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못 가거나 딱 둘 중에 하나. 다른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창의성은요. OX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영희쌤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O도 아니고 X도 아닌 답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걸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예요. 아니 내가 고백은 내가 할 일이고 거절은 저 아가씨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네. 근데 왜 내가 그것까지 오지랖을 펴야 되는 거죠? 생각이 OX의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성적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린 말하기 되게 쉽잖아요. 아까 우리 영희쌤이 셀공 맞아요. 공부는요. 뭘로 하는 거죠?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엉덩이로 아니라. 네. 근데 공부를 엉덩이로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애들이 공부를 뭘로 해요? 네. 과외 선생, 학원 선생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기 노트가 없어요. 되게 놀랍죠. 그죠? 제가 우리가 바인더를 쓰게 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 그런 습관을 좀 갖는 거예요. 분명히 전두엽은 쓰고 정리하고 정리해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걸 얻냐면 이 공부하는 과정에 대한 의미를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완벽하게 노트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노트 정리 때문에 내가 그 과목이 얻는 성적보다 내가 했던 노력이 훨씬 더 높은 의미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희열도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 중에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럼 국어를 그렇게 정리해. 놀라운 건요. 국어 노트를 잘 정리하는 데는요. 영어 노트도 잘 정리합니다. 근데 그 노트를 누가 정리해야 돼요? 본인이 정리해야 돼요. 근데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노트 정리하는 걸 보고 옆에 가서 뭐라고 그래. 야, 그렇게 노트 정리하면 서울대 가겠다. 넌 네가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너무 희한하지 않니? 이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은 얘는 노트 정리도 안 하고 싶겠죠. 무슨 짓을 저지른 줄 아시겠죠. 이런 식의 교육 방식이 언제 교육 방식인 줄 아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조선인을 가르쳤던 방식이에요. 결과 중심의 평가 방식. 근데 지금 대한민국, 내가 사실은 이런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를 이렇게 노출하는 건 참 불편한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알고 계시지만 다 이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한국의 교육 방식이 틀렸다고 유학을 가시는 분은 내가 볼 땐 너무 크게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해도 돼요. 대안학교 안 가도 돼요. 예. 어디서 하면 돼요? 애들을 뺑뺑이 돌리지 말고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내면 좋아요. 일도 하시니까 시간이 많지 않죠.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아이들은요. 기대하기 원해요.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지금 뭐야? 옷 입어. 빨리 나와. 이거예요. 애들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획을 잡아야 돼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저는 이제 여기 대기업에 가서 강의도 합니다. 요즘 조직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대 간의 격차예요. 세대 간의 격차. 아마 여러분들의 아버님이나 우리 여기 오신 아버지나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40대, 50대 정도. 여기 이제 우리나라 10년 전 문화인데요. 꿀벌 문화. 예, 꿀벌처럼 월화수목 금금금 이랬던 문화예요. 예, 시간으로 때워서 일을 했던 문화죠. 예. 그 전 세대, 그러니까 저 세대죠. 제 세대는 어떤 문화냐면 맹수 문화였어요. 어떤 문화예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진짜 조인트 많이 까졌어요. 저는 아직도 조인트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조인트 맞아도 회사 다녔어, 안 다녔어요? 그래도 다녔어요. 여자들, 남자들 코가 삐뚤어지도록 그 가서 폭탄주 마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먹고요, 내일 아침에 코가 삐뚤어져 나와요. 그게 그때 문화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그럼 잡혔어요. 아니 면접도 안 오는데 출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마다 갖고 어려운 게 뭐냐면 도대체 얘네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얘네들을 특정한 어떤 동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인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지금 스마트폰을 하고 뭐하고 오늘 제가 이번에 질문을 받아보니까 스마트폰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죠? 예. 뭐하러 사주셨는지 몰라요. 사주는 건 사주고 또 골머리는 골머리대로 앓고. 이게 얘네들한테 익숙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절대로 스마트폰 때문에 패인되지 않습니다. 단지 얘가 그 스마트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있는 그 회사에서 가서 과장님들, 부장님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밑에 있는 신입사원들한테 지금 있는 90년대생들 이들하고 소통할 때 절대로 야, 너 좀 이리 와봐. 일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집중력이 떨어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획을 세우라. 몇 시에 보도록 합시다. 카톡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해요? 시계를 시간 중심으로 안 하고요. 눈에 보이는 감정 중심. 뭔가 방을 제대로 안 치웠어요? 지금 얘기해 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그죠? 저는 지금 그 얘기를 즉시 하지 말고 노트에 적어두세요. 언제 그 얘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얘한테 얘기하세요. 주말에 엄마랑 얘기를 좀 할까? 네. 어디 가서 얘기해요? 집구석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데리고 나가세요. 산책을 하든지 공원을 하든지. 그리고 나가세요. 나가서 요즘 애들이 잘 가는 카페에 데려가세요. 앉혀놓고 네, 너 뭐 먹고 싶어? 이건 뭐 하는 거죠?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걔네들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하는 얘기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그건 지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90년대생 직원 야, 너 지금 이리 와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웬만하면 카톡으로 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 시간까지는 본인이 하세요. 아, 이게 너무 급한데요. 그럼 본인이 하세요. 네. 할 얘기 있으면 시간을 두고 하나씩 가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지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영희쌤이 우리 기후제가 언제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 네? 비 올 때까지? 네. 그래서 너무 힘들잖아. 그죠? 네. 저는 좀 요즘 제가 제 유튜브에 제 과거의 흑역사를 올리고 있는데 한번 보셨나요? 네. 그리고 제가 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제 유튜브 아세요? 김영환의 세미나 유튜브에 가시면 쇼츠로 제가 이제 10대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네. 어떤 거는 뭐 조회수가 1000번이 넘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마 어떤 분이 계속 돌려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어요. 우리 와이프를 엄청 쫓아냈죠. 예. 언제 만났냐면 우리 와이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저 10대 때 음악에 미쳤거든요. 예. 거기 가서 보면 재밌는 얘기 많으니까 꼭 가서 보세요. 네. 그럼 우리 와이프를 그러면 제가 10대 때 만나서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몇 년을 연애한 거예요? 엄청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1년밖에 안 했어요. 왜요? 우리 와이프가 저를 엄청 싫어했거든요. 죽창 싫어했어요. 예. 저는 우리 와이프가 이제 키가 커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딱 바로 너야 이렇게. 예. 근데 우리 와이프는 넌 아니야 뭐 이렇게. 엄청 쫓아냈죠. 몇 번 찍었을 것 같아요? 자, 질문입니다. 마이크 열고 얘기해 보세요. 자, 김혜영 교수는 그 애기 엄마 우리 저 와이프를 꼬시는데 몇 번 찍었을까요? 될 몇 번 때까지. 찍었어요? 예? 될 때까지. 아이 그게 아니라니까. 될 때까지 찍었. 예? 10번이요? 10번? 몇 번 찍어 넘어갈 것 같아요? 100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김명수님, 네, 애기 아빠가 몇 번 찍어서 넘어가셨나요? 저는 너무 쉽게 넘어왔는데요. 50번? 네? 50번? 50번 찍혔어요? 너무 맞나요? 아니요. 아, 교수님께서.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몇 번 찍었는지. 한 번만 더. 저는 늘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래. 그리고 다음에 한 번만 더.
다음에 찍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내가 지금까지 몇 번 찍었는지 세지 않아요. 그거 세면 상처받아요. 안 셌어요. 그리고 가서 처음 만난 것처럼 또 한 번. 또 한 번. 예. 저한테 대놓고 그랬어. 다음부터 연락하지 마. 그럼 저는 알았어. 깨갱 하다가 한 2달. 2개월이 중요해요. 제가 그때 책 보고 알았어요. 인간관계 어려울 땐 2달을 버텨라. 2달 뒤에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뭐라 그래?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내가 아가씨와 건달들 그 뮤지컬 티켓 있는데 보러 갈래? 내가 그 얘기할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대겠어요. 근데 또 이 여자 뭐라고 해서 나 그거 보고 싶었는데 같이 갈까? 그래서 가서 보러 가요. 그래서 뭐 뮤지컬 보고 그럼 뭐 밥도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커피도 한잔 하고 그리고 몇 번 만나요. 그럼 몇 번 만나다 갑자기 너 다음부터 연락하지 마. 그러면 깽깽 하다가 다시 또 2달 뒤에 또 전화해요. 나 뭐 영화 티켓 있는데 영화 보러 갈래? 근데 이렇게 하다 결혼을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두들기고 하면서 약간의 기분이 나빴던 시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면 어때요? 근데 애들은 그걸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남도 기억 안 하는 것을 여러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누구만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생각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그래 알았어. 이게 한 번만 더. 제가 이제 그 고등부 캠프나 이렇게 캠프를 할 때 아이들이 오면은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니들이 진짜 부모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왜? 니들이 부모님이 너 이런 캠프 교수님이 하는데 가볼겠니?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왜? 니들은 뻔해. 지금까지 부모가 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나 싫어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엄마도 싫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너희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엄마의 용기에 감사해야 돼. 애들이 바뀌거든요. 바뀌고 났을 땐 솔직히 그래요. 애들이 바뀌면 사실 애들은 엄마의 고마움 잘 몰라요. 지가 잘한 거예요. 지가 잘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바뀐 애들을 보면 나중에 그 어머니도 그래요. 예. 본인이 잘 기다려준 거예요. 누가 해준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늘 본인의 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감정을 섞일 필요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단 지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언제 그걸 알까요? 언제 아냐면요. 우리 유진이가 엄마가 될 때 알아요. 엄마가 될 때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엄마를 아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환경 상황에 대한 어떤 걸 만들어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지를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은 제가 또 카페에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진로, 성적, 관계, 습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다시 진로, 성적, 관계, 습관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진로, 관계, 진로, 성적, 관계, 습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들의 가장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누가 시켜서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어떤 청년이 지방에서 부모님과 왔어요. 내가 참 그것도 대학교 3학년인데 혼자 오라고 그랬거든. 자기가 신청. 근데 왜 그 엄마랑 나는 그런 게 너무 슬픈 거야.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요. 진단을 이렇게 몇 가지 진단을 해요. 우리 캠프에서도 애들 다 진단합니다. 부모님 진단 같이 해요. ESPL을. 왜냐면 그걸 알아야 어느 부모가 어떻게 닮았는지 알아요. 근데 얘 진단을 해보니까 얘는요 음악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음악 지능과 인간관계 지능이 높아요. 그리고 감성이 되게 높고요. 소심해요. 근데 이 어머니는요 딱 보니까요 골목대장이에요. 골목대장. 어머니 사업하시대요? 그런데요. 그 지역 광주에서 무슨 그 보험회사 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엄청 그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분인데 자녀는 어때요? 굉장히 소심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이에요. 근데 얘 성향에는 경제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야 너는 예술을 할 친구인데 왜 경제학과를 들어갔니?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100%죠. 엄마가 결정한 거죠. 엄마가 결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자신의 진로도 자신에 맞춰서 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경제학과를 나왔다고 칩시다. 취업을 했다 칩시다. 얘는 음악을 좋아한대요. 얼마나 좋아하냐? 그랬더니 진짜 좋아한대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언어 지능이 있고 음악 지능이 있고 얘 성향을 봤을 때 작사를 해도 되게 잘할 예요. 해보게 자기 너무너무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성향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얘기하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지. 그냥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세요? 아버지가 예술가세요. 아버지가 딴따라요. 딴따라. 자,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가 음악하는 꼴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근데 얘 인생을 엄마가 살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가 둘이 왔는데 세상에 엄마랑 지방에 왔는데 따로 들어와. 우리 사무실에. 뭐 앞에서 싸웠나 봐. 앉았는데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정이 불행한 거예요. 음악을 하면 돈이 돼요? 안 돼요? 그런 생각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얘가 할 일이에요. 얘가 살 인생이에요. 얘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얘가 거기서 돈이 되게끔 만들면 돼요. 거기에 부모는 뭐 하면 돼요? 믿어주고 기다리면 돼요. 부모가 자꾸 거기서 끼면 안 돼요. 근데 이 진로에 부모가 껴서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껴요? 삼촌과 이모들이에요. 아무 쓰잘데없는 존재들이에요. 삼촌과 이모들 와서 괜히 거들죠?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네. 이거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관계 속에서 존중과 이해를 통해서 기다려야 될 몫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자녀가 꼭 국영수에 목숨 걸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학을 못 가잖아요. 괜찮아요.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지금은 대학을 즉시 안 가도 괜찮아요. 거기에 좀 자유로우셔야 돼요. 언젠가 정치하는 양반을 만나는데 나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뭐 당신이 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수능을 한 번 정도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여름방학 전에 봤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그분한 얘기 뭐라는 줄 아세요? 그는 부모님들 너무 힘들대요. 왜요? 한 학기를 놀아야 되니까. 제발 놀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어떤 전공을 할지 어디로 갈지 뭘 할지 준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준비를 해요? 너 무슨 과니? 영문과래요. 넌 어떻게 영문과를 들어갔니? 영문도 모르고 들어간 과가 영문과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얘는 불문과예요. 이유 불문. 그 과를 알고 가냐고. 답답하죠. 그냥 무조건 공대를 보내는 사람, 그것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SPL에서는 함께 관찰해요. 이 아이가 성향이 어떤지, 어떤 진단이 나왔는지, 부모님 어떤지, 부모님 양쪽은 어떤지.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이거를 갖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하는 출발점을 딱 따질 수 있어요. 출발점을 없이 도착점만 강조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출발점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출발점을 인정 안 하면 진짜 방황하게 돼 있거든요. 얘는 지금 어디에 있어? 어디로 가야 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진로나 성적이나 관계의 습관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꾸 성적으로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까 우리 주영이 쌤 셀공 얘기했죠.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SPL 할 때 거의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의 목표는 뭐니? 서울대가 아니고 너희들의 목표는 오늘 1시간 셀공이에요. 자, 그 목표는 이루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럼 나는 부모님한테 뭐예요? 이거를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이 습관이 구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아마 우리 카페 보신 분들 있죠? 매일 애들이 이제 셀공을 올립니다. 셀공을 올 때 우리가 5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목표 셀공 시간. 둘째, 실제 셀공 시간. 셋째, 차이와 원인. 넷째, 내일부터 해야 될 것. 다섯째,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다시 목표, 결과, 차이와 원인, 내일부터 해야 될 것,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5가지 질문을 매일 올립니다. 이 질문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AAR이라는 경영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 회사가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컨설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가 군사력이 가장 강하죠? 당연히 미국이죠. 혹시 아세요? 미국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게 어디예요? 미 해병대, 네이비실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5가지는요. 미국 네이비실 군대의 전역 점호입니다. 점호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점호를 이렇게 합니다. 충성, 전체 인원 몇 명, 현재 인원 몇 명, 청소 상태 이런 거 물어봅니다. 네이비실의 점호는 이렇게 됩니다. 충성, 오늘 목표한 것은 무엇이고요?
실제 한 것은 무엇이고요? 차이와 원인은 무엇이고요? 내일부터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요?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적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이거를 AAR, 애프터 리뷰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스템을 습관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확실하게 보장하는데요. 인재가 됩니다. 조직에서는요. 그런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한 킴벌리나 이랜드에서 적용하고 있는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같이 올려요. 실제 카페에 막 1000회 넘게 올린 애들도 있어요. 왜 이걸 매일같이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멘토들이 있어요. 우리 영희쌤뿐만이 아니라 유능한 멘토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직업으로 인터뷰를 하는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멘토들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피드백에 댓글을 달아줍니다. 어떻게 달아줄까요? 이렇게요. 오늘 1시간 하기로 했는데 30분밖에 못했네. 그것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이들은 뭘 먹고 자라냐고요? 좋아요와 이거를 하트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왜 애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어느 심리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요. 게임을 좋아할 수밖에 없대요. 애들이나 어린이나. 이유는 하나예요. 중독되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중독될까요? 결과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게임의 결과가 즉시 나옵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분 중에 그러더라고요. 뭐 인생의 방향을 아직도 모르고 뭐 자기 방 정리를 잘 못하고 자기 앞가림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고 그랬는데 학년을 딱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야. 아니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게 도대체 인생의 태도를 어떻게 구현하냐고. 애들이 어리다는 건 뭐죠? 피드백 구간이 짧다는 거예요. 짧은 가장 낮은 가장 작은 기준이 뭐예요? 오늘 배운 세일공이에요. 네가 오늘 세일공 목표를 달성했다면 이건 축하받을 일, 이것은 뭐 할 일?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보고 자꾸 칭찬하려고 그래요. 가장 낮은 수준의 칭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3개월 뒤에 나오는 그 성적표를 보고 칭찬을 해준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지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뭘 잘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칭찬해. 대박이죠. 그리고 그냥 뭐야? 잘했어. 얘는 거의 도박 수준의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임에 중독되듯이 매일같이 하는 1시간 30분도 괜찮아요. 거기에 피드백을 두고 축적을 하면 그게 카페에 계속 남죠. 몇 회, 내가 얼마나 했고 칭찬 얼마나 받았고 그게 습관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하지 않고요. 학생들이 정해요. 어쩔 때는 그래요. 중학교 2학년에는 뭐 앞에 하루 세일공 시간이 30분. 근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는 1시간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어때요? 스스로 자극이 될 수 있죠. 이거는 부모가 하는 잔소리하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 축적이 되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얘는 자발성이 만들어져요. 솔직히 제가 원하는 가장 마지막의 단계는 뭐냐면요. 희열도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네. 자, 1시간 앉아서 30분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칭찬을 하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저녁에 밥을 먹고 먹은 밥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나요? 갖다 놓는 친구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애는 네. 자, 갖다 놓는 걸 보고 나는 칭찬을 한다 손 드세요. 네, 칭찬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영철이 잘했어. 멋있어. 이게 아니고요.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네가 처먹은 밥그릇을 들고 싱크대에 갖다 놓는 건 매우 불편한 일이다. 네가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갖다 주니 엄마가 매우 감동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들의 행동은 바뀌는 거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싱크대에 자기가 처먹은 밥그릇을 갖다 놓을 때 대단히 속도가 느려집니다. 엄마 좀 봐주세요. 이거예요. 뭐 하는 거죠? 엄마의 눈치를 보는 거죠. 엄마 기꺼이 해주셔야 돼요. 엄마가 밥 했는데 밥그릇 네가 처먹은 밥그릇을 갖다 놔야지. 이게 당연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럼 얘는 그 다음부터요. 부모가 고마운 행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해주는 것도 어때요? 당연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희열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희쌤이 얘기한 셀공을 통해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습관을 들여요. 그러면 그 습관이 축적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습관에 젖은 본인의 자기 눈에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희열도라는 게 뭐냐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요. 동그라미만 봐도 가슴이 뛰어요. 골프 좀 치세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 녹색만 봐도 가슴이 뛰어요.
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보면 가슴이 뛰는 형태였어요. 저는 책을 이렇게 독서하는 거 좋아하고 도서관에 가서요. 이렇게 책 냄새 맡으면 확 울컥 눈물이 나올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마다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희열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어떤 희열도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책상에 앉아서 가슴이 뛰는 희열도는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셀공이 끝나면 희열도를 느껴요. 오늘 내가 하루 해줬어. 이번에 할 때는요. 아침 7시마다 저하고 독서 타임, 플랜 타임을 저랑 영희 선생님이랑 애들 같이 할 거예요. 매일 7시. 근데 7시에는요. 부모님들 들어오실 거예요. 핸드폰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네. 7시에 30분 정도만 할 거예요. 함께 독서하고 그날 계획하고. 어떠세요? 그날 함께 계획했죠? 저녁 때 함께 피드백했죠? 이게 만약에 3주 동안에 가잖아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요.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 습관이 축적되잖아요. 그럼 그때쯤 되면 우리 도움이 아니라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아, 조금 기가 떨어졌다? 그럼 겨울방학 때 또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희열도를 만들어 주려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네가 이렇게 셀공을 잘 지키고 네가 스스로 공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이런 얘기 야, 인서울대학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게 동기부여가 안 돼요. 얘 꿈이 만약에 과학자야? 그러면 얘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과학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과학을 바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잘 들으세요. 얘가 만약에 의사가 되는 꿈이에요. 좋아요. 그럼 네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지금 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 부여예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 수간호사인데 병원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잠깐 만나 저랑 친하니까 얘기하다가 요즘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아이 좀 먹고 사느라 병원에서 본인이 일하는 게 먹고 산다. 제가 그분을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권사님 먹고 살려고 병원에 간호사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요. 나는 그냥 한번 연 얘기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마음 갖고 했던 거 맞았어요. 그런데요. 사람인지라 자꾸 현실화되죠. 그리고 현실화된다는 건 뭐죠?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의미 없는 공부 시키시겠어요? 응? 네가 꿈이 과학자야? 그럼 저는 뭐라고 해요? 남대문에 가서요. 얘한테 맞는 가운을 하나 사다 주라고. 공부할 때 가운 입고 하얀색 가운 입고 공부하게 시키라는 거죠. 뭐 하는 거죠? 희열도로 시키는 거예요. 희열도로.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그래서 SPL 할 때는 제가 부모님 교육이 꼭 있어요. 첫 번째 말. 어떻게 말해? 이게 좀 어렵죠. 왜요? 살아오신 게 있어서 말이 잘 힘들어요. 오늘 영희쌤 얘기 들었어도 아이고 일을 막박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 말이 뭘 만들어요? 생각을 만들어요. 어떤 생각을 만들 것인가. 네, 그것이 행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잘못되면요. 생각이 잘못되고요. 행동이 잘못돼요. 그런데요. 솔직히 여기 오신 오는 부모님들 다 부모 처음 해봤잖아요. 저도 처음 해봤죠. 네, 다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보니까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건 하시면 되는데 그 배우는 걸 놓쳐서 안 하고 상황을 핑계 삼아서 아이들한테 어떤 경험을 주시겠느냐는 거죠. 저는 어디까지 보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엄마가 될 것입니다. 몰라요. 내가 건강하면 우리 서진이가 결혼할 때까지 고르곤졸라 피자 하나만 주세요. 결혼할 때까지. 네. 그리고 서진이야. 그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요. 내가 주영이 쌤을 처음 본 게 대학교 1학년이라니까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왔는데 오늘은 참 간이 잘하죠. 예.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부산 사투리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막걸리냐 말이야. 예. 그때는 우리 이제 이렇게 SPL 프로그램의 멘토였어요. 근데 지금은 영희쌤은 이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본인의 꿈을 이룬 거죠. 본인이 나한테 그랬어요. 25살에 결혼한다고 그랬나? 예? 뭐 몇 살에 결혼하겠다고. 그때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 내가 이 부모 교육 전문가가 되는데 애를 안 낳고 할 수가 없다고. 본인의 꿈 이룬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저 집에 애들 민설이나 민채 보면 참 진짜 감회가 새롭다니까요. 예. 나만 늙은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척 해줄 거냐. 본심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본심보다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숨기고 좋은 엄마인 척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톡방 이름이 뭐죠? 옳은 엄마죠. 옳은 부모.
옳은 부모인 척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 적 있죠. 제가 얘기하는 옳은 부모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부모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옳은 부모의 반대말은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 좋고 좋은 부모 의미 없어요. 저는 옳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강의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알아요, 알아. 그런데 현실이 뭐예요? 옆반이 그렇게 안 사니 내가 애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구상에 아주 귀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편적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들을 하나씩 시키셨으면 좋겠고, SPL 하면서 아이들에게 선물 주세요. 예. 이번에 등록하신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학원이 겹쳤었대요. 학원은 늘 그래요. 학원은 방학 때마다 어때요? 프로그램 만들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학원을 끊고 이거예요. 잠시 학원을 쉬고 괜찮아요. 학원 쉬고 시간이 남으면 애들 놀면 되잖아요. 방학 때만큼은 이번만큼은 엄마도 배우고 자녀도 배우고 뭔가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인서울대학교가 아니고요. 이렇게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뭐예요? 행복이에요.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배워본 적 있어요? 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의 과정이 행복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거는 환경 세팅이에요. 어떻게 환경을 만들 것인가, 그죠? 여기에 맞춰 있습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통맘 엄마 그 커뮤니티에서도 강의를 해요. 그거 제가 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날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같이 들어오셔도 좋고, 저는 사실 오늘 많이 오셨고 우리 노대현 아버님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님 같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SPL 할 때는 부모님도 함께 들어오십니다. 일요일 날 저녁 때 만나거든요. 일요일 저녁 때 차분하게 저녁 먹고 아이들을 위해서 바인더 딱 준비하고 딱 오셔서 부부가 함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진짜로 멋지고 옳은 부모가 되기 위한 공부를 이번 여름방학 때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일정과 겹쳤다. 과감하게 결정하세요. 이번엔 우리가 행복하기로 결정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공부는 물론 학원도 좋아요. 그런데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행복한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것도 조금 피드백을 같이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혜님 반갑습니다. 네, 애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같은데 그래? 네, 초 4학년 중1이요. 아, 초4 중1 그날이 올 때가 됐네요. 네, 그래요. 오늘 제가 했던 요 강의 들으면서 뭐가 기억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이 엄마가 될 때까지를 생각하신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근데 그건 팩트죠. 네. 아이들이 계속 그 아이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 있게 제가 믿고 기우제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엄마는 몇 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큰 애는 중학교 1학년, 그럼 엄마는 몇 학년? 그죠? 우리 신선이님, 네,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인가요? 네, 오늘 제 얘기 들으시면서 뭐가 기억나시는지? 마이크 여시고, 네. 마이크 여실 줄 아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처음부터는 못 들었거든요. 괜찮아요. 들으신 데까지. 근데 그날의 목표랑 한 것이랑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거를 앞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PL에 보내시라고요. 그거는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뒤엔 이자로 끝나는 겁니다. 했니? 먹었니?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가 직접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 세팅을 얘기한 거예요. 애들은 되게 웃겨요. 집에 엄마가 보는 애들과 아이들이 밖에서 보는 애들은 다릅니다. 집에서는요, 부모의 코로도 안 들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요, 여기 SPL 오잖아요? 되게 잘해요. 깜짝 놀래요. 부모님이 질투할 정도예요. 너는 왜 집에서 그렇게 안 하니? 그거 아니고요.
애들은 원래 이렇게 안 받게 달라요. 왜 집에 가면 핸드폰만 하냐고요? 힘드니까. 지치니까. 그 왜 지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학원 가라더니 가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서 어때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 하려고 우리 그 카페에다 아이들 피드백 올릴 때도요. 초기에는요. 부모들 입장 금지예요. 부모들 댓글 금지. 왜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죠. 충분히 훈련받고 그때 댓글 다세요. 그 대신 우리 애들 댓글보다 남의 애들 댓글부터 다세요. 그 연습이 되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달라지겠죠. 아시겠죠, 선희 씨? 네, 알겠습니다. 보내세요. 네, 우리 네. 김영수님, 네, 중학교 3학년 초4 어머니, 뭐가 들리셨어요? 아, 네. 아이들은 좋아요와 하트를 먹고 자란다. 그렇죠, 맞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자라야 되는데, 우린 자꾸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이미 기분 나빠졌죠. 그죠? 예. 기분 나쁜 상태에서 안 듣겠죠? 네. 우리 이연아님, 네, 뭐가 기억이 나세요? 저도 금방 김명수님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제가 되게 부족했던 거. 아까도 말했지만 잔소리는 줄이고 좋아요와 하트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이정희님, 네. 저도 똑같은 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 부모님들 이렇게 창의성을 좀 발휘하세요. 네, 그래. 그게 실천하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예. 그냥 어머니의 일시적인 감정을 잠시 감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드러내봤자 의미 없어요. 타짜라는 영화 보셨어요? 타짜? 네. 폐에 광 들어오면 얼굴에 광 나는 사람은 다 하수입니다. 네. 내 마음을 조금 감추고, 그죠? 네. 우리 유진이 어머니, 뭐가 기억나세요? 네. 아, 네. 저는 그 자녀의 꿈에 의미를 부여해 주라는 그래, 맞아요.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유진이는 꿈이 뭐죠? 유진이는 아기 때부터 작년까지 판사였는데요. 네. 올해 초등학교 교사로 바뀌었어요. 네, 괜찮아요. 계속 바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 내가 엄마가 생각해도 판사보다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멋진 선생님 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또 네네. 바뀌어요. 아, 네. 계속 바뀝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그 조은정 사장 거기서 특강하는 게 꿈에 네.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아, 네, 그 꿈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평가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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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태영 씨, 네. 예린이 엄마, 네. 아, 저는 아이의 꿈에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열심히 사장님은 듣고. 애들 다 예스페도 보내시고 캠프도 보내시고 너무 열심히 잘 보내셨어요. 조금 잘할 거예요. 올려놓고 앉아요. 올려놓고 앉아요. 자, 우리 노윤소님, 네. 마이크 여시고. 좋은 부모만 되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옳은 부모가 되도록 그렇죠, 맞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죠? 네, 옳은 부모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맞는 건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잣대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연세대학교를 들어갔는데도요. 학원에 다녀요. 놀랍죠? 신촌에 그런 학원 엄청 많아요. 근데 그 학원의 학원비가요. 고등학교에 갔던 학원비보다 공이 하나 더 붙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네들이 근데 부모가 야 대학 갔으면 말이야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학원을 또 다니냐? 그랬더니 얘가 연세대학교 다니나 학생이 뭐라 그래 엄마한테? 엄마가 나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제 와서 그래? 책임져 이거예요. 큰일 나겠죠? 그죠? 진짜 옳은 부모 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지돌이네 어머니, 네, 자 오늘 들으시면서 뭐가 기억나세요? 저는 그 당연한 것이 없다. 맞아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죠. 제가 아는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네. 그 사계절이 되는 것도 당연하지 않고 당연하죠. 근데,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마치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것처럼 여기는 건데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런 거.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고 아이가 엄마한테 반항하고 저 역시 컸을 때 우리 엄마가 똑같이 느꼈을 텐데 우리 애는 왜 저러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 집에 지도리네 초1, 중3, 고1 삼형제죠? 네. 삼형제가 그 집에 태어난 이유는 뭘까요? 저 아이를 통해서 또 제가 배우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를 양육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제가 이 부자세 세미나를 거의 빼놓지 않고 듣는데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나 왜 이랬지? 다 아는 내용이고 특별한 건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 실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 때 그런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니네 작심삼일 3일마다 작정하고 3일 지키고 작정하고 3일 지키면 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자세를 그런 마음으로 그래요. 듣거든요. 감사해요. 삼형제가 그 집에 태어난 건 그 삼형제가 함께 모의해서 합작해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네. 그죠? 그 하나님이 그 집에 우리 지도리 어머니의 부부가 행복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럼 자책하지 마시고 행복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대현님, 네, 오늘 들으시면서. 부모 교육에 있어서 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말을 갖다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아이가 자발성이 있도록 부모님이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진이 엄마, 네. 네. 저도 아까 지도리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째 작심삼일하는 마음으로 항상 몇 년째 계속 또 반복하고 교수님이 근데 이제 또 한두 달 잊어버리고 나면 또 리셋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오늘은 진짜 항상 듣는 말이긴 한데 당연한 건 없다고 아빠한테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 당연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은 그게 최고였어요. 당연하지 않으므로 감사하거나 사과하거나 칭찬하거나 고백하거나 이런 걸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칭찬해도 쟤는 그렇게 표현을 안 받아줘요. 그거는 걔가 할 일. 고맙다고 얘기해 주는 건 부모가 할 일.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까지 오지랖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빛은 성격, 강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다 본인들이 결정하지 않았고요.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계속 끊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고등학생과 청년들 대상 할 거니까요. 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네. 또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SPL 지금 이제 신청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과 잘 얘기를 하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이번 여름방학은 너도 나도 우리도 함께 바뀌는 그런 좋은 모먼트를 함께 용기를 내서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 번만 찍고 끝내겠습니다. 네, 자 카메라 보시고요. 네, 제가 요거는 오른 부모방에 올릴 거고요. 오른 부모방에 그냥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요. 오른 부모방에 가셔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의 간단한 그 피드백을 한 줄이라도 오른 부모방에 사진 밑에다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기쁜 마음으로. 너무 빡센 마음을 하지 마시고, 네. 자, 아까 그 넘어갈 때까지 저기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지 말라고 그랬죠? 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오늘만 행복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웃어주세요. 하나, 둘, 하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고요. 네, 하나씩 좀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다른 커뮤니티인데 여러분들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네, 거기 같이 해서 여러분들 하나씩 좀 해결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